안녕하세요. 손주원 세무사입니다. 이번에는 2편 나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추워가지고 옷을 좀 입었어요. 여기가 중앙난방이라서 퇴근 시간 이후에는 난방이 안 돼서 너무 추워요. 일단 보면은 뭐 당연히 내 사업자 등록 중에 당연히 난 일반 과세자야. 그럼 신고해야겠죠. 일반 과세자는 부가세 신고에 의무가 있습니다. 뭐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매출이 하나도 없어. 그럼 신고를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해야지. 매출이 없어도 환급 받아야 되잖아요. 환급 받으러 신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25년도 1월 달에 이번에 개업한 사업자가 있으면 부가세 신고해야 될까요?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 해도 괜찮습니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다시피 24년도를 기준으로 해요. 24년도 7월 1일부터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요 기간에 대한 매출과 매입 자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25년도에 개업했으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 거세자는 뭐 간단하죠. 그냥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간이거세자는 어때요? 간이거세자는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 1년에 대해서 매출과 매입을 정리해서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1년간의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이하 아니에요? 미만이에요? 이하는 4,800만 원 포함이잖아요. 4,800만 원 미만이어야 돼. 4,799만 9,999원 여기까지 가능하겠죠. 이러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가벼운 마음으로 신고를 해도 괜찮고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신고 의무는 있는데 신고를 안 하더라도 가산세나 이런 문제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뭐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 사업자여서 세금계산 발급했다던가 이런 게 아니면 간이거세자가 무신고 한다고 해서 가산세 날 건 없거든요. 그런데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이거 그러니까 저한테 안 맡겨도 그러니까 수수료 때문에 안 맡기더라도 홈택스 들어가면 간이거세자가 1년에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거세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출이 좀 뻔하잖아요. 다 나오잖아. 카드 매출 나오지? 현금 영수증 매출 나오지? 온라인 매출 나오지? 그냥 그거 자동 완성해서라도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그 자료가 있어야지 5월 달에 소득세 안내문이 나와요. 만약에 우리가 그 간이거세자가 4,800만 원 안 된다 부가세 신고 안 하잖아요. 부가세 신고를 안 하면 소득세 때 그게 안내문이 누락될 수가 있어요. 세무서가 모르니까 세무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된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막 정보를 정리를 해서 소득세 너 이 정도 매출이니까 세금 신고하세요라고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고를 안 해버리면은 모르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안내를 해요? 안내 못 할 거잖아요. 그러면 소득세도 안 내도 되나? 아니지. 뭐 4,700만 원 매출인데 그게 내 순이익이야. 그럼 세금만 거의 뭐 몇백만 원 나오잖아요. 이 매출이 나중에 5월달 이제 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달 지나서 나중에 세무서한테 그 정보가 넘어온다고. 스톱한 매출하고 이랬으면 그 정보가 나중에 넘어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뭘 받아요? 이제 해명 안내문을 받겠죠. 매출이 있었는데 왜 세금 신고 안 했어요? 해명하세요. 그럼 가산세 붙습니다. 문제가 좀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4,8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매출액만 신경 써서 부가세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매입은 신경 안 써도 돼. 어차피 세금 안 나오는데 뭐 신경 안 써도 되지. 어차피 세금 안 나오는데 그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간이거세자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월평균 매출액이 얼마인지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건 아실걸? 간이거세자가 1년에 1억 400만 원 1억 4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간이거세자가 유지가 될지 아니면 일반 거세자가 될지 요게 결정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는 1년에 1억 400만 원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해봐. 내가 12월 1일날 개업을 했어. 근데 12월 한 달 동안 매출이 1억이야. 간이거세 될까요? 안 될까요? 1년에 1억 400만 원이니까 간이거세 될 것 같은데? 땡! 틀렸습니다. 땡땡땡! 왜냐면 이 1억 400만 원은 월할 계산한다라는 표현을 해요. 월할 계산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월할 계산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월 평균을 따져보면 돼요. 1억 400만 원 나누기 12를 하면 한 달에 866만 원 월 평균 매출액이 부가세 포함해서 다 싹 포함해서 866만 원 이어야지만 간이거세 유지가 가능해요. 근데 여기 12월 달에 개업했으니까 1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넘으니까 간이거세 안 되죠. 만약에 11월에 개업했어. 11월에 개업했는데 여기 빵원이야. 근데 12월에 1억이야. 그럼 월 평균 5천만 원일 거잖아요. 5천만 원. 5천만 원이니까 월 평균 866만 원 넘어서 이것도 간이거세가 안 되겠죠. 그래서 간이거세자인지를 알아야지 25년도에 조금 더 꼼꼼하게 매입자료를 받을지 이런 거 좀 생각할 거잖아요.
간이가세자든 일반가세자든 매입자료 받아야 되는 건 똑같지만 솔직히 간이가세자 할 때 좀 대충 하잖아요. 근데 일반가세자 할 때는 꼼꼼하게 받아야 되고 부가가치세 납부할 것도 금액이 확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이번에 신고하면서 여러분 꼭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간이가세자가 매출액이 이제 1억 400만 원 넘었어. 그러니까 월평균 866만 원 넘었어. 그러면 지금 바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유예를 줘, 유예. 6개월의 유예를 줘, 6개월. 6개월의 유예를 줘서 우리가 7월 1일자부터 이때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업자 등록증 봤어. 근데 면세사업자로 써있다? 이 면세가 무슨 뜻일까요? 세금을 면제한다? 모든 세금 면제, 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면제는 오직 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원래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일반 소비세란 말이에요. 일반 소비세가 뭐냐면 그냥 다 10%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해야 돼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우리 물건 사는 사람이 호주머니에서 돈이 더 나가야 되잖아요. 아니 물건 사는 사람이 좋아서 돈 내는 거잖아. 행복해서. 내가 쌀을 사서 행복해서 돈을 더 내. 근데 쌀값이 비싸잖아. 그럼 돈을 더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비싸지다 보면 가격이 비싸다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나 뭐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은 되게 힘들 수가 있어요. 물가 자체가 비싸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약간 가격을 낮게 유지해야 되는 것들 쌀이라던가 생필품이라던가 수도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교육하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허가받는 교육들 그것도 아니면 뭐 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특정한 것들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어요. 의료 영역도 마찬가지예요. 의료 영역도 원래 의료 영역이 어떤 면세가 돼야 되는데 막 특별한 논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야, 대다수의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너무 비싸게 받으면 안 좋잖아. 그럼 저렴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자.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의사분들 중에서 미용 목적으로 해. 저희 이제 거래처도 치과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막 이게 피부 잇몸 미용을 해. 아니면 한의사님들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한약 처방을 해. 또 우리 그 뭐 성형외과 지금 하시는 분들, 성형외과는 다 미용 목적이죠. 이렇게 미용 목적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부가세 면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가 없지. 그래서 그런 의사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그런 병원들은 과세 사업자가 되는 거죠. 뭐 어쨌든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자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와, 그럼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들도 원래 이제 그 매입 생계연서가 있어요. 누군가한테 생계연서 받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세무서에다가 알려줘야지 상대방, 매출 생계연서 발생한 상대방, 뭐 예를 들어 광고 대행 회사라든가 이런 데들, 이런 데에서 매출 크로스 체킹이 돼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크로스 체킹이 돼요. 국세청에서 크로스 체킹을 하기 위해서 면세 사업자들도 생계연서 합계표에 대해서는 꼭 제출을 하라고 해요. 근데 이걸 언제 제출한다? 지금이 아니고 2월 달에 제출해, 2월 달에. 면세사업자이신 분들은 2월 10날 면세사업장 현황신고 엄청 빡빡하잖아요. 막 아주 구체적인 내용 다 써야 되잖아. 그때 합계표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결론, 면세사업자는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는 할 필요 없고요. 2월 달에 면세사업장 현황신고할 때 그때 합계표가 같이 제출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면세사업자랑 일반 과세사업자랑 같이 해. 이거 겸용사업자라고 하거든요. 겸용사업자는 어떻게 하죠? 당연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때 내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매출이 얼마, 면세 대상이 되는 매출이 얼마인지를 세무사에 전부 다 정리를 해서 세금 신고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되고 2월 달에 면세사업장 현황 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랜서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인적 용역 3.3% 떼는 사람들. 세무사님 프리랜서가 뭐 신고를 해요? 당연히 안 하죠. 맞아요. 당연히 안 해요. 왜? 애초에 사업자 등록증이 없잖아. 아니 사업자 등록증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가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법에서 뭔가 세금을 논할 필요조차 없는 사람이야. 프리랜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그러니까 애초에 그 인적 용역 자체도 면세 용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만약에 이런 프리랜서들이 사무실을 얻어, 상주 사무실을 얻어서 일을 한다던가 아니면 사이즈가 커지면서 사람을 고용을 해, 누굴 뽑아서 해. 이렇게 되면은 이때는 과세 사업자가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고 과세 사업자로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 사업자가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잘 아시겠죠? 이래도 모르시겠다고요? 괜찮아. 서도진 세무사님, 김일영 세무사님, 그리고 저 손진호 세무사까지 아주 편하게 물어보면 돼요. 세무사님, 저 신고대리 했었는데요. 이번에 신고하는 거 맞나요? 라고 여쭤봐도 괜찮고요. 저희 업체들 경우에는 네 세무사님, 이번에 저 뭐 세금 신고 부가세 하는 거 맞아요? 라고 그냥 편하게 여쭤보셔도 돼요. 단톡방에다 남기셔도 괜찮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제 3강 부가세 계산과 세율 체계, 여기도 이제 이론이거든요. 이론이 많이 남진 않았어요. 다음 이론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